그다음에 오징어하고 오징어 받아놓을게요. 오징어 하나 더 주세요. 오징어. 잠깐만. 분야라. 저거 좀 아니 얼마요? 아까 주신 거야. 메론 어떻게 합니까? 메론 어떻게 해요? 메론 10,000원입니다. 없습니다. 맛이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그러니까요. 땅고동 한 손씩 사는 거야. 아, 한 손씩 하나씩만? 하나씩 한 손이 2마리.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예, 3,000원. 4,000원이요. 하나에 얼마? 2,000원. 2,000원이요. 3개 2,000원. 아, 대표님이 손으로 진짜 두부를. 저 전임 정감위원장님. 10,000원입니다. 한 판에 10,000원이면 한 판에. 너무 싸다. 너무 싸다. 한 판에 10,000원. 요거는 기체를 빼야 되고, 안 빼고 참고동입니다. 저 3만 원. 아니 저는 3만 원. 3만 원. 저기다가 네. 소라를 하나 더 드려요. 네네네. 그러면 12만 원. 몇 살이야? 이거 10,000원짜리 누가 받았나? 어머니잖아. 감사합니다. 15,000원입니다. 자, 10,000원. 미역 사가세요. 술을 사시오. 지금 현재 20개. 10개 더. 3개 4,000원. 제1전공 반찬, 제2전공 떡. 백설기 인절미. 제2전공 떡, 2전공 떡. 미역 6만 원. 으라차차. 영덕시장으로 대게사로 얼쏘! 영덕시장으로 오랑차차. 네. 안녕하세요. 당원동지 여러분. 매주 목요일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진순정과 함께하는 유쾌한 사전 토크쇼. 자, 오늘도 여러분 진순정과 데이트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목요일 오후 나른하실 텐데요.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인사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재훈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네. 이 사무 업무가 바쁘셔가지고 진짜 방송에 모시기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께 뭐 공지 드릴 때 다 한 번씩 나타나지. 이 진순정 애 좀 썼어요, 여러분. 좀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어렵게 모신 만큼 진짜 진솔하고 까칠한 질문도 갈 수가 있어요. 정장님 각오되셨나요? 네, 각오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재훈이 사무총장님, 진짜 우리 사무실에서 또 현장에서 정말 열일해 주시잖아요. 이 조직을 이끌고 관리를 하신다는 게 여간 힘드신 일이 아니란 거를 우리 당원동지 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벌써 오신 지가 보니까 1년이 넘었어요. 예,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뭐, 이 동지 여러분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조금만 해도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아주 지금까지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모셔셔가지고 좀 늙으신 것 같은데. 사실 초기에 제가 여기 이제 1년 한 1개월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이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열기도 굉장히 강하고 의지도 강하고 사실 제가 그 작년 4.15 총선 이전에 잠시 있다가 인재영이 11호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왔는데 물론 그때도 그 분위기나 이런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식 사무총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서 대단히 하여튼 강한 조직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거 와가지고 제가 저기 저 대상포진도 걸고 오늘 체력이 맞아요. 대상포진도 걸리고 뭐 구한하사도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저 우리 공화당 이게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 맞아요. 그런 일도 일들이 있었어요. 있으셨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처음에 당에 오실 때 그때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그때 4.15 총선 때 안 그래도 저도 좀 기억이 나요. 네, 영입 네. 이제 네. 오셔가지고 그때 굉장히 이력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아 예. 네, 그때 소개하실 때 e스포츠 협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게 저 정치를 하기 전에 뭐 젊었을 때 아주 정치를 조금 했습니다만 정치 주변 언저리에 조금 있다가 정치보다는 제가 저 기업에 있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기업으로 들어갔는데 기업에서 오히려 제 정치 경력 때문에 아주 독특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소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네.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기업 사회공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SK 그룹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기업 사회공헌이라는 분야는 이게 기업이 시민사회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그 결합을 할 때 시민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시민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 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저 시민사회 관계자들하고 여러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정치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회를 배우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좀 정치를 기업에 있을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배웠다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니 그러면은 기업 계시기 전에 아까 정치 활동 좀 네.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셨는지. 그때는 저기 강남 을구였는데요. 그때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네. 이게 김만재 전 부총리이시고 또 재무부 장관도 하셨고 부총리이시고 포철 회장을 하셨죠. 근데 그 나중에 했지만 그 포철 회장을 가시기 전에 그 강남 을구에 출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마 때는 못 도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에 제가 그 강남 을구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런 경우. 그때 그 강남 을구에서 한나라당 지구당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뭐 저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셔가지고 저도 좀 좀 피셨나요? 기뻤죠. 네. 그런 예. 이력이 있으시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에 활동을 하시는 그 뿌리가 네. 굉장히 깊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뭐 사실 초기에 이 정치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김만재 회장님이라는 정말 훌륭하신 분을 제가 만나게 된 행운을 가졌는데요. 아주 그분한테 이게 사람을 대하는 법과 또 일을 헤쳐나가는 방법, 또 일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주 가까이서 많이 배우게 됐고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보수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인식하고 또 배우고 느끼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고해성사하실 시간이 오실 거고요. 제가 팁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사회에서 회사 다니시던 네. 그때 이제 뭐 경험 말씀하셨는데 그 e스포츠 다니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당원분들이 조금 예. 이해할 그게 다들 연령대가 있으셔가지고 맞습니다. 조금 예. 구체적으로 하시던 일을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그때 같아요. 당시에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때 당시 e스포츠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예.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렵기도 하고 쉽게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게임의 원로가 제가 일을 할 당시에 게임의 원로가 2005년도 그 정도 무렵인데요. 그때 당시 이런 28살이 되면 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보다
거의 뭐 20년 넘게 저 위였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회사에서 파견을 나가서 그 일을 만들었는데 회사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게임도 모르고 그럼 아무것도- SK에서 파견 나가신 예, 거예요? 예, 예. 어. 게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예. 가보니까요, 이게 저기 딴 일이 아니라 이 협회에 제가 총괄 상임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이 게임단을 관리하고 이 게임단끼리 리그를 만드는,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게임을 굳이 몰라도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아. 조금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인식이 굉장히 안 그렇죠. 좋았고요. 음. 그러나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자체는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사회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그걸 좀 더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대기업들이 모여서 정상적인 우리가 사회에서 공익적으로 또 공공에 맞게끔 이 게임을 운영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리그를 만들게 됐고, 그걸 하기 위한 협회 조직을 만들었었죠. 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뭐 네. 이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 네. 이제 너무나 대중화돼가지고 네. 그런데 그때 네. 당시에는 갓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만큼 뭐 거기 빠져 있는 페인들도 사실 엄청 많았잖아요. 초기에 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진짜 e스포츠라는 하나의 건전한 예. 스포츠로 해가지고 경쟁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 네.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시기도 참 적절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저는 아직까지 그걸 할 줄 예. 모르거든요. 예. 그거 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 동생이 예. 같이 하자고 뭐 설명을 해주고 예. 동생은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예, 그걸 예, 스토리를 예, 뭐 예. 해가지고 저보고 읽어보라고 뭘 알아야지. 아니, 그 주위에 다 스타하고 그랬었는데. 네, 예. 스타하면 그때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상설 경기장을 만든 일도 있었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뭐 또 CNN하고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시 그 대기업 군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용산 아이파크몰에다가 그 상설 경기 그러면 대기업이 이제 구단이 되는 예, 거고 맞습니다. 뭐 예,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SK텔레콤이 T1이라는 구단을 가지고 있고요. 뭐 네. KT, 삼성, 뭐 CJ, 다 있구나. 우리 국내 유명한 대기업들은 다 게임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단이 지금은 이제 주 종목이 바뀌었는데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지금 랜덤 아니요. 아니에요. LOL이라고 네. 제가 지금 풀네임은 정확하게 잘 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게임이 지금 대세를 형성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구단들이 형성돼서 리그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전체 이 시장이 이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 시장을 초기에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애쓰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게 약 한 몇십 조 단위 이상으로 지금 시장이 커졌죠. 예. 예. 그리고 더 좀 뭐지? 저는 그쪽에 뭐 다양한 경험이 있거나 뭐 네. 스킬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보면은 세계적인 대회 나가서 1등 하는 사람 보면은 전부 뭐 1, 2, 3위 다 뭐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잡기에 있습니다. 능해. 그죠? 근데 이제 이 스포츠 인구가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 손가락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젓가락의 힘이. 젓가락의 힘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손이 크면서도 유연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 점에서 대단히 하여튼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당시 배출했던 저희 국내 이제 심판진이나 감독, 코치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유럽 쪽에는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있던 분들이.
그래서 전 세계 지금 e스포츠계에서는 대한민국이 배출한 인력들이 거의 뭐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제가 제 자랑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런 네. 일을 하셨던 분들이 대단히 재능이 있고 능력을 많이 발휘해 주셨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또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네. 저기 그 어떤 게임 사이트에 네. 아주 단순한 뭐 짝 맞추는 게임이 있어요. 예. 사천성이라고 있어요. 예, 예. 제가 뭐 한 예. 번씩 스트레스 풀 때 했는데 근데 제가 또 엄청 잘하거든요. 거기 사용자가 수십만인데 예. 제가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예. 전국 랭커예요, 저. 아 근데 뭐든 뭐 열 손가락 안에 든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아, 그 또 뭐 여담으로 저희 요즘은 예. 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 네. 또 연령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좋아하셨던 분들이 20대, 30대였는데요. 이제는 그분들이 이제는 40대, 50대로 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e스포츠 게임이라고 하는 소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쪽에는 거의 50대까지 그 애호가층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전자게임, 온라인 전자게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치 쪽에서도 사회 쪽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정서가 아주 우리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측면이고요. 우리 총장께서 많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예전에 왜 그 유명한 그 소설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지금 이대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게임 그거예요. 아, 그분이 네, 게임 교수님인데 하신다고? 아주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어. 그게 관련해서 논문도 쓰고 뭐 아, 논문도 어머. 예, 예, 예. 어머. 지금 뭐 교수하시는 학계에 계시는 분들도 이 소위 게임에 대한 게임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예. 우리가 일단 선입견을 예. 좀 버려야 될 것 아, 그러니까 같고. 그럴 필요가 예. 없죠. 예. 그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내일 모레 칠순이신데 리니지 투를 하셔요. 아, 예, 예, 예. 아, 하신 지 네. 오래되셨어요. 네.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예. 이것도 한 뭐 10년 정도 된 이야기죠. 뭐 그때 이렇게 대학가 배피시방 가면 엄마랑 그때 대학생들이랑 친구처럼 막 예. 지내고 반찬도 해다 주고 막 오프라인 만남도 하고 NC에서 개최하는 리니지인의 밤이라고 아,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게임이죠. 예. 예, 그 리니지인 전국 리니지인의 밤이래 가지고 네. 100명 초대해 가지고 예. 하는데 거기 초대 받아 리니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백인 안에 포함되어 아니 이제는 못 하시죠. 이제는 이제 뭐 딸을 잘 둔 덕에 식당에 몸이 메여 가지고 못 드시는데 제가 조만간 하실 수 있도록 풀어 드려야죠. 아니 최근에 영국에서요. 네. 할머니인데요. 손자를 가르치다가 음. 본인이 직접 게임이가 된 경우도 있어요. 음. 이게 실제로 네. 할머니가 손자를 가르치다가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손자를 가르치려면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멋있네요. 굉장히 실력이 업돼 가지고 아예 프로 게임으로 나온 케이스도 있어요. 요즘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네. 이야기하는 들으시는 분들이 옛날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체력도 다르시고 예, 그 마음가짐도 다르시고 예. 사고도 젊으시고 예. 하시니까 요즘은 진짜 다 요즘 60대는 다 20대 정신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저는 아닙니다만. 야, 아무튼 우리 총장님 예. 이렇게 남달랐던 이력에 대해서 여러분 예.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정말 잘 이해해 주십시오. 비범하게 사신 것 같아요. 평범하지 않은 쪽의 일들을 계속 해오시다가 예. 또 지금 평범하지 않게 우리 공화당에 계시거든요. 이게 지난 사실 4.15 예. 총선 그 무렵에 뭐 우리 공화당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탄핵 문제가 과연 뭐 올바른 것인가? 대한민국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 과연 이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이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데 고민이 좀 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제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어떤 정당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서 그래서 당시 사실 그 제가 직접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조금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한 좀 자리를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을 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네. 부탁을 했었는데 원래 그-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예, 원래 좀 학교 다닐 때도 좀 뵙고 그다음에 그 사회에 나왔어도 정치 강남에 이제 정치 쪽에 나왔을 때도 저기 제가 그 강남 가불로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도움도 받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랜 년 끝에 이렇게 딱 우리 공화당에서 예. 재회를 하시고 예. 근데 뭐 이제 제가 한 길을 가고 계신데. 네. 네. 조금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 근데 정말 세상에 없던 정당이에요 우리 예, 정당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대한민국 역사상은 물론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전 세계 정치사를 완벽하게 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당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번개같이 생겼다가 뭐 네, 없어지는 게 네, 아니라 예, 지금 예. 우리가 5년 이상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당이 바깥에서 보셨을 때 네. 바깥에서 보이고 내가 판단했던 게 있을 것이고 실제 우리 당에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시지 예, 않으셨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뭐 밖에서 볼 때 우리 네. 공화당은 이 조원진 대표 혼자 하는 정당이다. 뭐 다 비슷한 인식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네네. 조원진 대표님께서 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관해서 또 현장에 있었고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 동력을 끌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 당을 저렇게 끌고 가려면 혼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정도는 그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혼자 한다는 이제 인식이 많이 그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와서 봐야 이제 알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직접 찾아와서 들어오겠다고 일단 들어오신 거에서 받아주십사. 늦었지만 일단 박수 한번 드리고요. 너무 잘 오셨고. 네네네. 예. 저는 다른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네. 이러한 정당인데 정말 2021년, 네. 2020년 이게 완전 21세기 신문물이다. 네. 정말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독특하고. 네, 아니 과학 기술이 뭐 네. 이렇게 뭐 몇 달 네. 갈수록 발전하잖아요.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정치는 항상 후퇴를 해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민초들이 직접 만든 우리 공화당 이 신문물을 네. 딱 접했을 때, 네. 네. 저는 좀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이게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좀 신기하다. 아. 이 사실 이제 정당의 당원이라고 정당은 네. 당원에 모여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대체로 당원들이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음. 뭐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특히 보수 계열 정당 쪽에서는 뭐 너무나 수동적이죠. 네. 이렇게 뭔가 지시를 해도 잘 움직여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당근을 줘야만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거는 당원의 참여도가 120%는 이건 정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네. 하는 걸 좀 제가 정말 알고 싶었어요. 네. 그 지난 1년 지금 1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아직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정말 우리 당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의지 이게 어떤 우리가 정치 체제에서 보면 잘못하면 뭐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또 내부에서 소화를 해 나가면서 이 정당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체제를 유지를 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희귀한 존재죠. 정말 희귀한 존재. 그러니까 아마 뭐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만약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단계를 더 지나가면 충분히 집권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텐데요. 이런 정당은 세계에 없죠. 또 이런 정당일수록 초기에 그런 많은 난관을 겪고 역경을 갖고 또 당원들의 열정과 의지들이 또
세대를 이어서 건너갈 때 그 정당이 유지돼서 어떤 권력을 획득할 때는 그 정당이 펼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다르다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 뭐 인류의 미래상이 될 수도 있죠. 좀 너무 많이 앞으로 나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충분히 그 현실이 예. 될 것이고 저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뭐 여러분. 우리는 같은 편이야. 아니 제가 저도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현상, 정당 구조에 대한 네. 것도 많이 배우고 뭐 옛날 뭐 학교 학생 시절에는 소련 공산당이나 그 중국 공산당이나 공산주의 정당에 대해서도 많이 책을 읽어보고 또 공부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위 그 좌파 공산당 쪽의 어떤 그 당을 이끌어가는 형태나 구조 이런 것들이 사실 쭉 그 자본주의 내 이 보수 계열 정당이나 진보 정당의 움직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조직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어느 쪽에서도 좀 볼 수 없는 그런 구조. 개방된 구조이면서도 이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아주 특이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바르게 좀 보신 것 같고, 예, 와, 그만큼 이렇게 실제 이 현장에서 겪으시면서 지금 느끼시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또 반대 진영이랑 비교를 예, 그렇게 예.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 타이밍에 또 딱 여쭤볼 게 있어요. 저번에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사무총장님 옛날에 골수 좌익분자였다 학교 다닐 때 민주화 뭐 1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딱 그까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 또 학창 시절 뭐- 데모하던 이야기. 제가 80년에 서울역 앞에 나갔습니다. 서울역 앞에 나갔는데 우리가 가는 그 서울역. 예. 그 서울역 앞에 네. 그때 이제 80년에 이제 서울 전역에 있는 와, 저 3살 때네요. 예, 대학 어. 학생들이 다 모여서 서울역 앞 그 뭐 이쪽 사방에서 오는 그 길목을 다 대학생들이 메우고 저도 이제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나갔는데 체류탄이 제 앞에서 바로 터졌어요. 네. 숨이 막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 네. 치약을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숨이 막히니까 그때 이제 우리 그 약대생들하고 의대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긴급 의료 지원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네. 막 체류탄이 터지면 바로 응급 조치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을 못 쉬고 쓰러지니까 어머. 이제 그런 일도 있는데 화염병 같은 거 던져 보셨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누구를 이렇게 뭐 다치게 한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소위 박정희 대통령 정권 말기에 유신 체제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그 학생 운동에 대한 탄압이 좀 이제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꾸 이게 학생 운동이 지하화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 세대는 이제 그냥 학생 운동의 민주화 운동 중심으로 주로 학생 운동이 이루어졌고요. 그때 당시에 뭐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읽었던 책이 그런 겁니다. 이영희 씨의 전환시대 논리, 뭐 파력인과의 대화, 뭐 이런 좀 사고를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번 깨보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책들 이영희 씨가 초기에 그런 책들이 많이 당시 대학생들한테 이제 신선한 충격들을 많이 줬었던 책들이죠. 근데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한번 좀 바꿔보자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많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학내 학생 운동이 굉장히 치열하던 때였죠. 저도 뭐 거기에 참여해서 많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네. 되게 추측한데 예. 제가 또 감히 생각해 보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리라는 거는 네. 뭐 비슷비슷하니까 네. 지금 우리 젊은 애들이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군중 심리에 깨심
네, 우르르 네. 우르르 다니는 것 같이 네, 네. 당시에도 약간 그런 바람이 불면 네. 뭐 본인이 진짜 이것이 확고하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뭐 있었을까요? 일부 그 일부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어.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도 뭐 그 운동권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뭐 저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뭐 그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에 본인의 관해서 선택이지. 또 저 서로 동료들 간에 논쟁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아주 심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결정을 하게 되면 존중하는 그런 무리가 많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저희 뭐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는 장기표 음. 저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실 때고 또 감옥에 계실 때 이제 저희들이 그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하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조금 이견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대표님께서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네. 아, 그래, 이제 전향했다. 전향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붙이셨는데, 네, 아주 뭐, 잠시 활동하셨던, 길게 하셨던, 네, 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는 같은지는 몰라도, 네.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게 되신, 뭐, 이렇게 결정적이라 해야 되나? 그 사고의 변화가 네. 이게 이제 어떤 걸 느끼시고, 왜 바뀌시게 됐는지. 네, 조금 뭐 이게 저 생각의 편력인데요. 그럼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막시즘 쪽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막시즘이라는 게 굉장히 뭐 복잡한 체계고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막시즘적 세계관과 이 자유주의적 세계관 이 세계관들이 사실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충돌하는 부분의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막시즘에서는 사회를 분석할 때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풀어나가는데 소위 자본은 노동의 노동을 뺏어가서 노동의 가치를 뺏어가서 자본을 올리고 정대시키고 자본은 그 정대시키는 부분을 자본가가 가져가고 노동자에게 흘러내려주지 않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인간의 세계 자체를 자본가와 노동가라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네.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사실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장벽을 초래한 부분이 많다. 그런 점에서 좌쪽에 있는 좌파들도 소위 그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하지 못했다는 측면들이 아주 강하고요. 오히려 좌파 쪽에서 자본가적 습성을 빨리 습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가들의 나쁜 측면들을. 그런 측면들이 지금 사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공산당 중심의 어떤 좌파 정권들이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소위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소련의 붕괴였습니다. 동구의 몰락. 이 공산주의가 왜 몰락했는가? 이게 정말 그때는 아주 저희들한테는 심각한 문제. 굉장한 충격이었고, 우리는 갈 길을 잃었다. 그 정도까지 아주 멘붕이 온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네.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뭐, 바탕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네. 뭐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뭐, 자본주의를 타도하자고, 막 이렇게 말하는 네. 사회주의자들이란 말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빨리 답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자본주의자들을 증오하고, 저게 사회악이고 타도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베이스에는 배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부러우니까 네, 네.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네. 나는 저 정도 없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질투, 시기 질투 뭐 이런 게 있는데 배가 아프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게 내면에 쌓여있던 게 본인이 그 위치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배가 내가 저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갖고 싶었으니까. 그 인간의 뭐 근본적인
중에 하나가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네. 버릴 수가 없죠. 그 또 이 자본을 가진 분들이 자본은 끊임없이 정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그 기업사회공헌이라는 게 조금 제가 아까 했던 일과 연관을 시켜보면 네. 이제 그런 측면들인데 뭐 대기업들이 자본을 계속 확장하게 되면 끝이 없죠. 끝이 없는 가운데 다 쥐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현상을 만들게 되죠. 돈만 가지면 뭐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 같이 이루어진 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다면 자본가들도 사실은 그 바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바다를 잃어버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런 데 대한 사실 반성들이 일어난 게 이제 소위 기업 사회공헌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본가들이 사회에 다시 환원과 기여를 네. 해야 된다 음. 하는 이제 논리들이 이제 자꾸 심각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기업가들이 뭐 최근에 ESG라고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업 사회공헌에서 쭉 연장선상에 있는 논의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논의가 ESG라는 건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그 Environmental, Societal, Governa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구조를 우리 사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그걸 제대로 보지 않으면 자본가도 죽고 노동가도 죽고 우리 사회가 분리되고 제대로 살 수가 없다 하는 이제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논의는 없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이 예전에 자본과 노동을 분리하는 그 세계 속에서 계속 갇혀 있으면 우리가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조화로운 사회잖아요. 네. 그런 이상향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한데 참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예. 이 나라가 굉장히 이분법적 논리로 국민을 편을 가르고 있다는 게 단순히 자본가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나의 적으로 치부해야 되는 사람은 무조건 적대로 네. 규정을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뭐 문제가 사실 되는 거죠. 네, 문재인 정권이 펼친 이 정책은 보면 정말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 없는 사태. 맞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제가 뭐 저도 예전에 그 좌파 쪽에서 뭐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 쪽에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랬지만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어떻게 잘못 생겨난 우리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고요. 예. 우리 또 이렇게 너무 진지한 얘기를 또 해봤는데 여러분 또 색다른 재미 있으시죠? 예. 맨날 우리 당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러다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봤어요.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이게 그게 좀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돼요. 네네 괜찮아요. 예. 재밌는 제가 이제 우리공화당이란 이름 우리 네. 저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박근혜 이름 너무 대통령님께서 좋죠. 이걸 지어주셨는데요. 정당에 이게 주체와 이념이 동시에 들어간 이름이 진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게 우리라는 말이 너와 나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체가 되거든요. 이 우리라는 말과 공화라는 말은 사실 더불어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이 가치란 말이고 화라는 게 같이 실천한다는 말이에요. 이 화자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중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공화라는 이 정당 이름은 정말 이 또한 우리가 쉽게 찾기 힘든 정말 대단한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름에 관해서는 우리 공화당은 동지 여러분 뭐 충분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도 네, 그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공화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네. 다발적 참여거든요. 시민의 맞습니다. 적극적인 예, 참여, 예.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치. 바로 진짜로 우리 공화당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공화의 정신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다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 아주 대단한. 예,
아유, 벌써 시간이 또 녹화한 지 좀 제법 많이 흘러가서 아, 이제 좀 그래서- 빨리빨리 예, 진행해야 알겠습니다. 예, 예. 나머지 남은 얘기를 다 할 수 네네, 있을 것 예. 같아요, 총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간 되면 꼭 저 동지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러 나오겠습니다. 네, 그 재밌잖아요. 예, 얘기 나누는 예. 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네, 이제 우리 당의 공식 후보가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경선 과정을 뭐 거치셔가지고 네, 네. 일단, 되셨는데, 자, 총장님 네. 딱 해놓고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우리 공화당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조원진 당 대표님을 우리가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최대의 관건이고 우리가 최고의 목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양쪽 모두 아주 썩을 대로 썩은 상황. 여기서 중심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집단이 어디 있느냐?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근데 우리 공화당은 뭐 제가 사무총장이고 또 대표님의 여러 가지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체 우리 공화당의 핵심 당원들을 다 전국에 다 지금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단한 우리 당원님들의 덕분으로 전국 어디 할 것 없이 다 당원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 이 점이 우리 당의 최고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직을 좀 더 체계화해서 우리 당의 이념과 정책들을 우리가 이 선거 기간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충분히 전파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질이 멸렬한 또 이상한 싸움, 더러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보수와 진보의 현재 진행형인 이 세력들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당에서 또는 각 시도당에서 또 각 조직 협의회, 당원 협의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명대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 20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인식하시면 어려울 것 없습니다. 진짜 우리 당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서명대. 네, 네. 서명대. 항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서명대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 공화당 홍보를 하고 계신다. 네, 홍보관이다라는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내가 고개 한번 숙이면 한 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임해 주시기를 제가 네. 부탁드리고 자 여기 먼저 조직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직이 이제 정책 홍보나 이제 그런 걸 한다 네.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사실 선거는 크게 보면 저 세 가지인데요. 조직, 홍보, 재정입니다. 이제 야, 저 목요일마다 매주 말해가지고 저는 좀 빠질게. 너좀 너무 민망해가지고. 근데 이제 선거는 아무래도 뭐 근데 사실 이 우리 공화당만큼의 기본적인 비용을 스스로 다 갖고 있는 집단이 없습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집단인데요. 네.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비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중앙당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이러다 보면 웬만한 돈으로 치를 수 없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뭐 차떼기 정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돈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뭐 누가 대신 갔다는 돈 뭐 안희정 씨가 그래서 저 감옥에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깨끗한 돈으로 깨끗한 정치를 펴자 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 중앙당에서 또 여러 형태의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재정은 정말 깨끗한 돈으로 깨끗한 정치를 펴야 된다. 그 깨끗한 돈이 곧 우리의 힘이다 하는 걸 인식하시면 우리 공화당이 승리하고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깨끗한 돈을 우리가 법 절차 내에서 정상적으로 모으고자 하는 게 우리 공화당의 이번 대선에
목표입니다. 또 우리 조원진 당 대표님께서 또 대통령 후보께서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께서 이미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돈에 얽매이지 않는 돈으로부터 구속당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펴겠다 하는 걸 밝히셨는데 바로 그 깨끗한 정치는 우리 당원 여러분과 함께 네. 같이 만들어 나갑니다. 맞아요. 당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네.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자족이죠, 자족. 자죠. 예전에 저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만드신 새마을운동 정신의 하나죠. 예, 예. 자족이 되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다른 데서는 또 힘들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우리 대표님 청와대 입성하실 때까지 네. 도와주셔야 되니까 오늘도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돈 버시고 계시죠, 여러분? 한 가지 좀 뭐 정보 하나 좀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무총장이라서 또 이 모금에 관련해서 후원과 관련해서 한번 좀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문의를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번 예. 해주세요. 지금 후원회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앙당 후원회에 그 후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예비 후보자가 이제 등록이 되실 건데요. 예비 후보자인 상태에서 후원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본 후보가 되면 이제 본 후보 후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예비 후보 후원회에서 후보 후원회는 바로 이게 이제 승계가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원인 경우는 어떻게 후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대 대통령 선거 조원진 예비 후보자 후원회가 성립이 되면 거기에 1,000만 원까지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 네, 1,000만 여러분. 1,000만 원이 넘으면 또 이렇게 당으로 해주세요. 당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정치자금법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원인 경우에는 이게 특별당비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당비는 당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도는 없습니다. 뭐 이건 뭐 본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당원인 경우에 이제 우리 공화당 중앙당 후원회에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 500만 원입니다. 이거 잘 아시죠? 5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당비로 가야 되는 특별 당비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집하실 때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 조원진 예비 후보자 후원의 한도 초과 시에는 가능하면 이제 중앙당 후원회와 특별 당비로 통장에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용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비 후보자 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상한이 25억입니다. 근데 중앙당에도 정치 자금이 좀 형성이 돼 있어야 우리가 후보자를 당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에도 정치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비당원인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 훨씬 더. 그래서 비당원인 경우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조원진 예비 후보자 후원회에 역시 1,000만 원까지 기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중앙당 후원회에 또 500만 원까지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후원회에 후원하시는 것은 중복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 나는 당원으로서 그러면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시면 당일 당원으로 책임 당원으로 가입하셔서 바로 후원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당원으로 500만 원 내고 예, 또 당원 가입해서 500만 원 내고? 아니요, 그 그건 말씀이세요? 아니고 내가 이게 특별 당비로 해서 좀 더 많이 내고 네. 싶은데 비당원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부로 당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특별 당비를 더 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이 있는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공화당 그 대표 번호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0276 하나에 0815 예. 0276 하나에 0815로 전화하셔서 예. 후원 문의는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진 최고위원도 간혹 안내를 하실 겁니다. 아, 네, 예. 제 번호 아시는 분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예, 예. 어쨌든 우린 자족하는 당이니까 우리끼리 네. 똘똘 뭉쳐가지고 네. 막 팍팍 이렇게 네. 해야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또 뭐 이렇게 또 막 흥분하려 그러는데 저는 그냥 다운시키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항상 좀 여러분께 사실 솔직히 말해서 웃으면서 더 가볍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예. 좀 무거워요. 예, 사실 부탁드리기도 뭐, 죄송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다 뻔히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래도 또 우리 대통령 선거를 또 치르게 되면 우리 네. 특별 장비가 줄게 되고 그러면 네. 당 재정이 악화되고 그러면 당에서 후보로 해서 돕거나 또 당의 활동을 제약을 받으니까 여러분 140일 바짝 좋아야 돼요. 후한계전 열리면은 130일이라 치고 130일 바짝 좋아서 당도 후보도 빵빵하게 힘을 실어주는 거는 바로 요걸로 실어줄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야, 오늘 정말 재밌네요. 총장님이랑 아, 이렇게 네, 아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그것도 잘 없잖아요, 기회가. 예, 우리 당원분들도 되게 재미가 있으셨고 예. 또 총장님에 대해서 더 좀 예. 자세히 알게 돼서 예. 더 친근감 느끼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시기 전에 일단 예. 다음 주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중요한 일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10월 23일 날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 전단지를 집중적으로 배포하는 날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투쟁의 일환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인원 철폐, 영업 시간 철폐 이런 네. 이슈를 가지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서명대를 하시면서도 이 전단지 배포에 좀 힘을 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25, 26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년 추모 식과제 추모제가 같이 이제 열리는 상황인데 저희가 장소를 지금 현재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날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2030 네.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경제 발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음,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했던 이념이나 이런 부분들과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 낙후된 경제 상황을 네.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건 단순히 돈만 벌자, 돈을 벌자, 우리가 잘 살자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런 국정 철학을 통해서 경제를 변화시킨 그 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바뀌어 있습니다. 최근에 김소연 씨라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아주 페이스북에 아주 본인의 생각을 아주 가감없이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2030들이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 공화당은 창당 시절부터 박정희 대통령 서거에 대한 추모제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5일, 26일에도 예년과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좀 간격을 두고 국화꽃을 들고 이렇게 추모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작년에 광화문에서 했었죠. 그때도 우리 얼마나 불만 많았어요. 그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남들 보란 듯이 다른 사람 보란 듯이 좌파들 보란 듯이 너무 멋있게 했잖아요. 올해도 어디든지 장소 정해지는 대로 많은 애국 국민들 우리 당원분들 오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님을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확실한 선언을 그날 와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다음 주 일정까지 안내를 드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학교 일정이 있어가지고, 목요일 생방을 못하고, 오늘 월요일 날 회의 끝나고, 이렇게 총장님 모시고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 나가는 날은 아마 제가 회의를 참석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 부탁드리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을 한 주도 안 빠지고 만나 뵈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최고 위원님이 학업과 정치를 병행하느라고 매우 힘들게 지금 바빠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총장님도 너무 유쾌한 말씀, 진솔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진순정과 토크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나와주실 네, 거라고 믿고, 네. 이제 마무리 말씀, 아까 뭐 예. 못하신 말씀 있으시거나, 당원동지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당원 동지 여러분, 사실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투쟁을 해오셨고,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또 확실한 모습과 역량을 보여줄 것을 또 저희 중앙당 할 것 없이 전국 시도당 당한 모든 여러분들이 다 합쳐서 한번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 화이팅! 네. 이제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자, 오늘 목요일 이제 곧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 있는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토요일 날 각자 지역에서 네. 전단지를 돌리면서 네.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